이 가방 속에는 1247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한 채로요. 5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아온 87세 할아버지의 가방에서 발견된 이 편지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7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테니까요. 일부 발견 낡은 가방 속의 비밀.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노숙자 쉼터. 자원봉사자 김미영 씨는 평소처럼 쉼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죠. 가방은 너무 오래되어 꿋꿋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 회색빛을 띠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버려진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 씨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봉투에 담긴 편지들, 노트에 쓰인 편지들, 심지어 냅킨과 전단지 뒷면에 쓰인 편지들까지. 처음엔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끝이 없는 거예요. 편지들은 연도별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1973년, 가장 최근의 편지는 2023년 10월. 정확히 5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편지 날짜를 다 세어봤어요. 1247통이었습니다. 50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18,250일인데 약 일주일에 한두 통씩 꾸준히 쓴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의 수신인이 동일했다는 것. 순이에게, 사랑하는 순이에게, 영원히 기다리는 순이에게, 모든 편지가 순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도 우표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건 뭔가 특별한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누군가가 50년 동안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미영 씨는 급히 쉼터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누군가를 50년간 잊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 편지들이 밝혀낼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2부 편지를 쓴 사람 87세 이종수 할아버지. 가방의 주인은 쉼터에 머물고 있던 이종수 가명 할아버지였습니다. 87세의 할아버지는 약 15년 전부터 이 쉼터와 저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평범한 노숙자분 같았어요. 말수도 적으시고 항상 구석에 혼자 계셨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가방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걸 찾으셨구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하오. 짐이 많아서. 근데 그건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 전부니까. 원장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들 누구한테 보내려던 건가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순이.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1950년, 나는 14살이었소. 한국전쟁이 터진 그 해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북쪽 사람이었어요. 병안남도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그 마을에 순이네 가족도 살았소. 순이는 할아버지보다 2살 어린 12살 소녀였습니다. 처음 온 순이는 참 예뻤소.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고 늘 웃고 있던 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후퇴를 시작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죠. 우리 가족도 피난을 가기로 했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날 밤 종수는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우리 가족 내일 남쪽으로 간대. 너희도 같이 가자. 하지만 순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우린 못 가.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순이의 아버지는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긴 피난길을 떠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럼 나도 안 갈래. 나 여기 남을래. 14살 소년의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는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럼 우린 언제 다시 만나?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쟁 끝나면 서울역 앞 큰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자. 매년 봄 첫날 벚꽃 필 때. 내가 꼭 갈게.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종수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종수는 떠나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내리는 마을, 그 어딘가에 순이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순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소. 3부 50년간의 기다림, 보내지 못한 편지들. 피난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왔소.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할아버지의 가족은 부산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1953년. 종수는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1954년 봄 벚꽃이 피던 날. 종수는 서울역 앞 시계탑으로 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소. 혹시나 해서 그 다음 날도 갔어요. 하지만 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소. 이듬해 봄에도 갔고, 그 다음 해에도 갔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27살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그 아이는 잊어라.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잊겠소. 순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종수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냥 일기 같은 거였소. 순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였죠. 첫 번째 편지는 1973년 3월에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오늘도 봄이 왔어. 벚꽃이 피었어. 나는 올해도 시계탑에 갔어. 너는 오지 않았지만. 순이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어? 아프진 않아? 나는 네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어. 그게 나를 버티게 해. 언젠가 너를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네 오빠가.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두세 번. 종수는 순이에게 자신의 일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계속 썼소. 편지를 쓰면 순이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종수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쟁 고아나 다름없었던 그는 온갖 일을 하며 살아야 했죠. 공사장 인부, 청소부, 경비원. 돈을 모으면 좋은 집에서 순이를 맞이하고 싶었소.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71살의 종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소. 거리로 나오게 된 게. 집도 가족도 없던 종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쉼터에서, 지하도에서, 공원 벤치에서 종수는 계속해서 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015년에 쓴 편지. 순이야,
나는 이제 많이 늙었어. 거울을 보면 내가 나인지도 모르겠어. 하얗게 센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너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도 내 마음만은 14살 때 그대로야. 너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떨림, 너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그대로 남아있어. 순희야, 우리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나는 다음 생에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50년 동안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쓴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왜 계속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4부 기적의 시작 방송을 통한 순위 찾기. 쉼터 원장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순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혹시 할아버지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이미 돌아가셨다며요. 할아버지께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고민 끝에 그들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순희 씨를 찾아볼까요? 방송에 이야기를 알려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시오. 죽기 전에 순이가 잘 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소. 2024년 1월 한 지역 방송국의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의 50년 사랑. 1247통의 편지가 전하는 메시지.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발 순이 할머니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그리고 방송 3일 후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그 순이가 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 박민정 가명 씨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순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한 분을 기다리셨거든요. 제작진은 즉시 박민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김순희 가명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85살, 할아버지보다 2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종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순희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오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오빠.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순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전쟁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1956년에야 월남할 수 있었어요. 4년이나 걸렸죠. 그리고 순희도 약속의 장소로 갔었습니다. 1957년 봄 벚꽃 필 때 서울역 시계탑으로 갔어요. 하지만 거기에 종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종수 오빠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종수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는 매년 봄마다 그곳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1957년에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단 1년의 차이, 단 하루의 어긋남.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오빠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북에서 온 사람들 명단에서 이종수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종수 할아버지는 피난 과정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나는 평생 오빠를 잊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의 딸 민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9에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권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종수 오빠만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일기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종수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민정 씨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50년치가 넘는 일기장. 종수 할아버지의 1247통의 편지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일기 중 일부. 1985년 4월 3일. 오늘도 벚꽃이 피었다. 종수 오빠는 벚꽃을 좋아했었지. 오빠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따뜻하게 살고 있기를.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가 행복하다면. 2010년 3월 15일. 오늘 꿈에 오빠가 나왔다. 14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오빠가 말했다. 순이야, 미안해. 늦어서.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 나도 늦었어. 꿈에서 깨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오빠 다음 생에는 꼭 널 놓치지 않을게. 제작진은 두 사람의 글을 대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날 쓴 글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작진 PD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을 꼭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브 70년 만의 재회 기다림의 끝.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제작진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 벚꽃이 피는 곳. 아직 벚꽃이 피기엔 이른 시기였지만 제작진은 특별히 벚꽃 조화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약속이 벚꽃 필 때였으니까요. 먼저 도착한 건 순이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많이 늙었는데 오빠가 알아볼까? 딸 민정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보실 거예요. 엄마를 꼭. 그리고 종수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날을 위해 쉼터에서 제공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70년. 그들이 헤어진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구분 등.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종수 오빠? 할머니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순이. 정말 순이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은 힘은 7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아, 순이야. 응, 오빠. 너 많이 기다렸어. 나도 오빠 많이 기다렸어.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그것은 70년 전 헤어지던 날 순이가 할아버지에게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내가 준 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매일 품에 지니고 다녔어. 이걸 보면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 순이 할머니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이것도 기억나? 그것은 70년 전 종수가 순이에게 준 조약돌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개울에서 주운 거라고 했잖아. 그래. 예쁜 돌을 보면 네 생각이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 하지만 그 웃음만큼은 70년 전 그 12살, 14살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이 순간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7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1247통의 편지가 든 가방. 이거 다 너한테 쓴 거야. 보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도 오빠한테 쓴 게 있어. 딸 민정 씨가 어머니의 일기장들을 가져왔습니다. 50년치의 일기.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쓴 글들, 같은 그리움으로 채운 시간들. 우리 헤어져 있었지만 함께였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늘 함께였어. 6부 마지막 대화 그리고 영원한 약속.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70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되찾으려는 듯. 순희야, 너 결혼은 했어? 응. 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오빠만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전쟁 때문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결혼 안 했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못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 내 마음속엔 오직 너뿐이었으니까. 50년을 혼자 사신 거야?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늘 너랑 함께였어. 편지를 쓸 때면 네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 아니야. 행복했어.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순이야, 응, 오빠. 다음 생에는 꼭 먼저 찾아갈게.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나도 오빠 절대 안 놓칠 거야. 할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거 읽어줄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순이에게. 우리가 헤어진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고? 왜 혼자 사느냐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하늘 별을 보면 당신의 눈이 보였습니다. 내가 쓴 1247통의 편지, 모두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오. 순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종수가. 편지를 다 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 순이야. 나도 사랑해, 오빠.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2024년 3월 순이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재회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편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겠다고. 종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소, 순이야. 날 기다려줘서,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한 달 후 할아버지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새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나 지금 가고 있어. 너한테로.
이번엔 늦지 않을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저 하늘 어딘가에서 너를 찾아 헤맬 거야. 그리고 찾으면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너의 종수가. 1248번째 편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 쉼터에서는 할아버지의 모든 편지를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1247통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수익금은 전쟁 이산 가족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종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 두 사람은 7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50년을 기다리는 것, 1247통의 편지를 쓰는 것,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쓰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는 70년 만에 재회했지만 많은 분들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12살, 14살의 모습으로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있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종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